피멍. 피멍이요? 예, 엉덩이에 피멍이 손자국이 이렇게. 깨물어서 뭔가 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임승규라고 합니다. 아, 30대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는 34살 김혜선입니다. 동갑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결혼하고도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다. 의리만. 의리. 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 예쁘다. 혼자님.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 접니다. 예. 네. 지금도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데 뭐야? 왜? 아내가 좀 폭력적이라고 할까? 제가 약간 일방적으로 약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폭력적이라는 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 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많이 좀 네. 아프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으로 그 폭력적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직업상 약간 베트남에 잠깐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한 3개월 차 때 그때 이제 베트남으로 불러서 같이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무릎까지 꿇어서 이제 막 좀 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때 예. 어? 주먹도 날라오고 예. 막 발길질도 하고. 왜? 왜? 불렀는데 왜? 왜?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왜 맞지? 실수했겠지. 뭐 아, 실수라도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한다고? 그렇긴 하죠. 근데 왜 맞았나? 그거 궁금하네. 네, 그때 저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임신도 하고 있고 결혼도 얼마 안 남았었고 베트남 출장을 가면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아서 빨리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진짜 음주 막 이런 거 막 게임 그리고 음주도 약간 좀 방탕하게 어머나. 네,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딱 걸려가지고 뭘? 뭔가 그 참을 수 없는 게 단전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후드를 패쳐 때렸어요. 아, 베트남 그때 예. 가셔서 쓴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4,500 정도. 예, 그 정도 쓴 거. 그거보다 더 썼지. 장난하냐? 그 정도 안 돼요. 그럼 가까이 한 7, 800은 썼어. 어쩌래. 쪼르션. 예,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7, 800? 오, 많이 써. 잘못한 거에 비해서 폭력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았었나. 사실 매 맞는 남편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객관적인 통계치가 없는 이유가 남성이 매 맞는 남편이 훨씬 적은 이유가 남자들은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는 거야. 표현을 못 하는. 근데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방어를 하고. 아니 그게 첫째는 이렇게 부인이 힘이 더 센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부인이 그렇게 난리칠 때 함께 같이 맞싸워서 때리지 못하는 남자가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매 맞는 남편. 그쵸? 근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텐데 막 발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집어 던지고 핥히고 이래도 이렇게 못 하더라고. 네, 저한테 다니는 실제 환자분도 계셨었는데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그래도 내 애엄마고 여잔데 제가 어떻게 때려요. 예.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 거야. 도망을 다녀. 힘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막 흉기 들고 이러니까 도망을 다니면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친대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 똑같이 무서워요. 그 타격감이 어느 정도의 색인가요? 남자 친구들이랑도 어렸을 때 막 좀 싸우고 하잖아요. 그 정도 타격감. 예, 남자랑 싸우는데 그 정도라고요.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때린 거네요. 풀파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팔씨름 할 때 부인이 이겼잖아요. 힘 세시던데. 그런 거 쉽죠, 뭐 이런 거. 정원 아프다. 아프게 때린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맞아요.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지. 이제. 습관처럼. 되게 잘한다. 그래서 원래 결혼 생활했을 때 처음 폭력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조치가 엄청 중요한 거야. 남자다 여자다. 첫 바람도 똑같고 첫 폭력도 똑같고요. 일단 그냥 튀는 게 최고. 강하게. 잘라내버려. 이제 출산하고 나서부터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심해져. 네. 처제 돌잔치 앞두고 이제 주말 아침이었는데 아이가 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토 좀 치워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좀 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키친타올이 날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있던 거 뭐 던졌던 것 같아요. 예. 던지고 와. 나서 서로 막 언성 높이면서 심하게 다퉜는데 서로 잡기 시작한 거죠 막 이렇게. 몸싸움을 했어요. 예, 몸싸움을. 예. 멱살 잡고 머리 뽑고 예. 발표질하고 어머. 근데 애가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있었을 텐데. 아기는 좀 없는 데서 예. 방에 그런 모습 가둬놓고 보면, 예. 네. 서로 막 잡았어요. 서로 목을 잡았는데 제가 좀 팔이 짧더라고요. 잘 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목에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 팔이 기시구나. 너를 빨리 닦아야지 약간 냄새도 나니까 그래서 나는 아기를 막 치우고 씻기고 다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누워서 만 보고 있고 아이고. 거기서 정말 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나지. 아 그때는 정말 얘를 진짜 패야겠다 얘는. 네 그런 생각 바로 들어가지고 때렸는데 저도 맞았어요. 얘 말 들어보면 자기가 혼자 완전 피해자인 것 같은데 얘도 막 저 밀치고 막 정말 잡고 막 방어 기제였죠. 근데 그 정도는 어떻게 저런 말을 서로 저렇게 재밌게 하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2차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머리채 잡히고 이렇게 휘둘렀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니까 뭐지? 제 머리채가 정말로 부분 가발일 정도로 바닥에 이렇게 무슨 부분 가발까지.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움큼. 진짜. 그거 있더라고 저렇게 때리더라고. 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좀 이제 얘를 어떻게든 막 상의를 입히고 싶은 그 탈모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막 진짜 뜯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저렇게 폭력을 행사해봤자. 그러고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처제 돌잔치를 갔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참석을 안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랑 정말 그때는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이삿짐 센터로 불렀어요. 와. 그 자리에서요? 네, 바로 가서 짐 빼 혼자 이제 판단한 거죠. 계약금 10만 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입금까지 했어요. 웬일이야. 근데 이제 돌잔치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딸도 들어오고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좀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근데 저희가 싸우게 되면 진짜 제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많이 격양되고 항상 주먹질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폭력이 그래, 근데 저거 큰일 나. 나오는구나. 저거 안 돼. 처음에는 승규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로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몇 번 참다가 얘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폭력이 나가는 거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막 때리고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도 때 없이 좀 때리지. 뭘 때려. 또 이게 이제 부부다 보니까 가끔씩 또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말씀드리기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왜? 와 근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되게 아니 근데 아까 봐. 그러니까 그게 부부인지 너무 이상해. 아까 너무 화나서 이혼하려고 이삿짐 센터 10만 원 이러고다가 계약금까지 했다가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에 안고서 또 그렇죠. 그런 게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딸이랑 들어오는 모습이 예뻤나 보죠. 진짜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부부시네요. 그러니까. 격정적이야. 정말. 그래서 오늘 옷도 둘 다 빨간색으로 입고 그러네. 오시고. 와. 참. 그때 보면 그 폭력 성향이 나와요. 한 번 하면 손자국이 몸에 제 엉덩이 쪽에도 막 이렇게 나 있고 진짜? 깨무는 거 기본이고 피멍
피멍이. 예, 엉덩이에 피멍이, 손자국이 이렇게. 격정적이죠. 관계를 할 때 엉덩이나 등에 이렇게 찰싹 소리가 나는 약간 그런 게 좀 듣기 좋은 것도 있고, 깨물어서 뭔가 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엉덩이나 이렇게 때리면 거의 밀착되는 것 같고. 네, 약간 그건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네가 뭘 걱정해. 우리는 괜찮은데 두 분이 괜찮으세요? 이거 방송 나가도 저분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 그러게 나도 그게 걱정인데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폭력 때문에 하기 싫대. 싫대. 얼마나 무서우면. 싫다는 거를 여기서 더 관계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 좀 멈출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치, 이러고 그치. 잘 맞춰주는 것 같은 그래도 반응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저도 참고 그런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막 아니야. 제가 너 내가 이렇게 때릴 때 신음 소리가 더 리얼로 진짜 신음이 나와. 그래? 네, 이런 그래서 거, 좀 더 계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프니까. 궁금한 게 남편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형제들, 뭐 이렇게 약간. 그 전에 한 번도 뭐 폭력적이라니 왜 이렇게 뭐 사람 때리느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얘만 유독 이렇게 그냥 그 소리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냥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 제가 타격감도 좋고 맞아, 그러니까 때릴 때가 많아서 살과 덩치가 조금 커서 그런지 그 착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때렸을 때 튕겨져 나오는 진짜 그것도 너무 재밌고. 아니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남편분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으시면. 근데 이제 부인은 그런 소리도 안 했잖아. 뭐 심지어 더 나가서 너도 좋아했잖아. 이러잖아요. 이게 좀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면 굉장히 좀 큰일 날이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희 진짜 네. 남녀가 바뀌어서 남편이 부인을 타격감이 좋고 재밌어서 때려요. 뭐 이랬다면은 이거 지금 여기가 아니라 딴 데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내 거라고 표시해요. 뭐 꽉 깨물어요. 뭐 피멍 들어요. 이게 남편분은 이제 아내가 때릴 때마다 이게 참으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쵸. 예. 여잔데 예, 저도 진짜 속된 말로 뭐 맞짱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제가 삭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입장이 진짜 많았어. 그 매 맞는 남편에 여자니까 그래. 또 못 때릴 수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에 눌려서 뭘 어떻게 못 하나 봐. 어머나. 그 연애 때부터 약간 이런 성향이 나타났어요? 때리는? 모르고 있었죠. 예. 연애할 때 저희도 막 흥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클럽 같은 데도 막 둘이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흥이 많구나. 뭐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약간 시비가 붙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갖고 이렇게 병을 집어들고 저리 가라.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모습에 와 되게 진짜 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나도 보호를 받고 있구나. 예. 멋있게 느껴졌구나. 보호를 받고. 자기가 맞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 병이 날 향할지 몰랐겠지. 그런데 이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네. 사실 전 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잔소리 심한 남편만 이렇게 내가 의뢰해야 되는데 왜 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코로나 너무 심해서 자택근무를 할 때에는 그래도 제가 일을 하지만 집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뭐 밥상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막 밥을 먹고 싶다는 둥 청소기만 민다고 그게 청소냐 뭐 이렇게 걸레질까지 다 해야지 막 그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는 뭐 살림을 뭐 왜 그렇게 하냐 왜 장모님한테 안 배우고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 진짜 나랑 싸우자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그냥 한 대 되게 가볍게. 이야, 진짜. 권유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직업 특성상 밖에 좀 오래 나가 있거든요. 돌아와 보면 해야 돼 있는 게 안 돼 있고 TV 보면서 TV를 보더라도 빨래를 갤 수 있는데 안 하고.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살림은 그렇게 해야 되나?
요퇴하고 저녁에 TV 좀 잠깐 나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시간에 뭐 살림을 하나 더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청소기 하루 잘 못 들렸을 뿐 세면대 한 번 잘 못 닦았을 뿐 요 정도인데 그게 진짜 무슨 큰일인 것 마냥.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같이 깨끗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그러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때려야지. 말로 해서는 잘 얘가 안 들으니까. 애기도 커가면서 안 좋은 거 보게 될 것 같고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예. 그치. 그럼. 아이한테 안 좋지.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자꾸 저런 걸 보면 유치원 가서 애들 때리는 그래요? 거야. 맞아. 본대로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뭔가 쌓인 게 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내분이? 쌓인 게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큰 그치, 문제죠. 저거는 아까 폭력은 안 부인이 되지. 얘기한 건 정말로 남녀 바뀌었으면은 네. 저거 진짜로 이슈돼서 난리 날 얘기예요. 그렇지. 네, 정말 상해를 안 입혔으면 좋겠고 특히나 머리카락 이제 나이도 들면서 예, 그럼. 숱도 적어지는데 머리채 잡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와, 좋겠어요. 머리채를. 저는 내가 이기면 평생 때릴 거야. 나 평생 때릴 거야. 아니. 지금도 무섭네요. 근데 약간 자기 때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언젠가 때리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이 지금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올라간다는 자체는 이거는 습관화가 돼 있고 지금 습관화가 된 거예요. 저렇게 계속 있다가 정말로 나중에는 무조건 큰 일이 벌어질 것 맞아. 같거든요. 진짜로 저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맞아. 진짜 못 참고서는 제대로 뭐 남편이 반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진짜 못 다치게 참아서. 하거나. 그리고 저는 물론 당연히 그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이제 아내한테 당연히 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맞으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끔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거거든요. 예. 저는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네. 타격감이 좋지 않아. 이런 맞장구도 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커질 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지. 아니까 지금 피하는 빠지는 거지. 거야. 맞아. 그리고 부인은 언제든지 제대로 붙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이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서 뭐 재밌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공포지. 그치. 그냥 두 분이 딱 끊었으면 하는 게 남편분은 잔소리를 끊고 여성분은 차라리 샌드백 같은 거 하나 주변에 가운데 장만하셔가지고 화가 날 때 그냥 거기만 치면 되지 왜 굳이 남편을 쳐. 근데 지금 이게 남편을 안 때릴 때리는 수가 걸 없어. 멈추고 싶진 않아요. 이러니까 이게 좀 장난으로 막 그러시는 건지. 큰 문제죠. 그치, 너무 큰 네. 문제죠. 이거를 심각성을 모르고 때리고 있는 부인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저걸 장난식으로 혹은 표현 못해서 막고 있는 남편이나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잘못된 방법으로 된 것 같은데 싸울 때는 이제 되게 크게 싸워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폭력이 뭐 뻔한 얘기죠.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또 하나가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건 없다는 건데 그럼요.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호칭인 것 같아요. 야 너. 둘이 그냥 이름 부르면서 야 너 하는 게 동갑이다 보니까 뭐 부부가 그렇게 호칭을 정하신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약간은 10대 그 친구 둘이 노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저게 부부간의 성숙한 애 엄마 아빠로서의 성숙한 관계보다는 네. 두 분 다 솔직히 굉장히 미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5살의 엄마 아빠로서 네. 5살의 부모로서 그리고 34살의 어른으로서 어떤 식으로 말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를 좀 배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좀 두 분이 부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부인은 본인의 감정을 좀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돼.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편께서는 심하게 맞고 사는데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럼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느 한 명만 고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부인이 좀 더 문제긴 하지만 두 분이 같이 부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 이거 근데 보시고 고치셔야 돼. 오늘은 뭐 깔끔하게 무슨 남편 손 들어드립니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래서 우리 남편분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일단 손을 들어서 부인 편은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남편 손을 다 들어드리겠지만 그러면 아내분도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딱 끊어야지. 딱 끊어야 돼요, 딱 정말. 끊어야 돼.
자, 이제 에러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장영란 씨. 무조건 남편 편. 절대 폭력 안 됩니다. 네. 고치세요. 저도 남편분 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또 5대 0으로 남편 임승규 씨가 에러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촬영 이후로 어떻게 좀 그 촬영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렇게 싸우지는 않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좀 안 때리려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드세요. 제가 이겼어요. 왜요? 진짜가요? 네,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 부동산 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지희입니다. 이쁘시다. 안녕하세요. 똑같이 부동산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임채진입니다. 되게 인상 좋으신데. 그러니까 성격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중개 잘하고 매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두 분 굉장히 어린 시절 만나셨다고. 네, 제가 고3 그리고 와이프가 중3 때 처음 만났고요. 아이고, 오래 연애하셨다. 그 뒤로도 뭐 헤어졌다 사귀었다가 이제 23살 때 이제 제가 헤어지고 저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신청해서 뉴질랜드를 가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죠. 이제 와이프가 정말?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제 뭐 연락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네. 아이가 이제 혼전 임신으로. 네네. 그때 이제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아내분이 헤어진 거 아셨어요? 사람 보면 근황이 올라오잖아요. 보면 그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왠지 혹시 그런 생각에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한번 달아봤는데 연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알게 됐죠. 마음이 어떠셨어요? 반반이었어요. 좀 착잡하기도 한데 그래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그래, 저런 마음이 동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셨구나. 그쵸. 진짜 좋아하긴 했죠. 진짜로. 그래서 12년을 돌고 돌아서. 아이 너무 이쁘다. 근데 이럴 때야말수록 진짜 내 사람 진짜. 진짜 내 사람. 진짜 내 우린 사람이다. 천생연분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니에요. 걸 조심하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연이면 얘기했을 텐데 속터뷰라서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접니다. 아이고. 또 영화 같은 스토리였는데 쫓아가지. 그러네. 네,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중독이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의뢰를 하게 됐어요. 게임 중독. 중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길래?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출근을 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자켓이랑 신발만 벗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해요.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이제 자기 전까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그대로 잔 적도 있고. 아니 그거는 이게 생활 습관이 그래요. 저는 원래 이제 부모님을 살 때도 옷을 자기 전까지 잘 안 갈아입었어요. 뭐 이거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오풍이 심해서 옷 입고 있는 게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막 정신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바로 앉자마자 게임 그건 아니고. 아이고. 무슨 게임 하세요? 주로 축구 게임을 많이 하죠. 랭킹이 높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되게 좋아하셔 저런. 동아시아 쪽에서는 50위 안에. 1%래요. 그쵸 맞아요. 진짜요? 네 상위 1%예요.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래, 상위 1%래요. 그 부분에서 자부심이 솔직히 좀 있으시죠? 아니 그거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취미로 즐기기 때문에 뭐 자부심 같은 건 없어요.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뭐 게임 못하네 하면 다 발끈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 네. 억세라는 게 폭발했대. 그러면은 게임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평일에? 적어도 한 4시간, 5시간, 많으면 6시간 하는 것 같아요. 어머. 매일이요? 평일이요? 네. 저게 줄인 걸 거야. 줄인 시간인데도 6시간 나오는 거 보면 무조건 한 뭐 밤 9시, 10시 전에는 저녁을 먹잖아요. 늘 사람들이. 그때부터 새벽 2, 3시까지 하니까 밤에만 5시간은 기본 하는 거예요. 밤에만. 그리고 낮에는 이제 짬 생기는 대로. 마감 시간은 늘 비슷해요. 늘 한결같이. 이야. 오늘 잠이 밤잠이 잘 없어요. 대신 낮잠을 많이 자요. 밤에 그렇게 게임을 하니 낮에 안 졸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낮잠을 자지. 맞아. 낮잠을 자니 또 밤에 잠이 안 오지. 지각을 하는 날이 많기도 해요. 약속 시간에 비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이거는 안 돼 이러면은 같이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연락을 오죠. 내일 얘 몇 시까지 어디로 꼭 가야 돼.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 꼭 늦지 않게 깨워야 돼. 약간 이런. 아이고.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인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지각이 아니라 설마. 제 성격이 좀 웬만하면 딱 맞춰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분, 10분 늦을 수 있는 거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되게 변명이 많네요. 아예 학생도 아닌데 저렇게 부탁 전화를 받는다는 건 이미 전문 용어로 아웃이네, 아웃. 맞아. 시간을 좀 줄여보자고는 해보셨겠어요?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한 하루에 2시간?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하루에 원하는 시간이 4, 5시간? 똑같네. 참 어쩜 좋아. 직업이 게임이면 이해를 해요. 그러게. 뭐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게임 방송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하루에 4, 5시간을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니 저로서는 한숨이 답답하죠. 궁금한 게 왜 4, 5시간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 게임이란 게 이제 그 퀘스트라는 게 있어서 이게 주마다 깨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숙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깨야 이제 보상도 받고 그 보상으로 또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까 1일 퀘스트를 해야 그게 약간 좀 돈도 받고 약간 레벨업이 빨리 되거든. 그걸 좀 아시네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남편이랑 신혼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약간 이렇게 힐러거든. 피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피 줘야 되고 밖에 나가더라도 계속 저 사람 피를 주고 싶고 계속 진짜 언니 현실에서. 그게 뇌에서 자꾸 이렇게 쑥쑥 날아다닐 것 같고 왜냐면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오래 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중독이네요. 중독된다니까. 제가 난 옛날에 정말. 그 얘기했는데 모바일 게임 게임 중독 강연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질까 하고 한번 들어가 봤다가 거의 3년을 게임 중독에 그럼 언니 진짜 재밌긴 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그러니까 몬스터를 탁 죽이잖아. 그러면 하고 쓰러지거든요. 막 속이다 그러네. 그 게임의 알고리즘 속에 빠져들면은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치. 정말로 날 잡고 어느 날 딱 끝냈어. 나 이건 이제 캐릭터 팔고 팔아야 그만할란다. 팔고 진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한심해가지고. 그렇구나. 맞아. 최대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진짜 많이 했더니. 한 2박 3일은 해본 것 같아요. 안 자고? 어머. 와이프가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장모님이나 이렇게 여행 갈 때가 있어요. 한 2박 3일.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없으면은 그냥 온리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2박 3일 여행을 가요. 그러면 내가 나가기 전 집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안 어지럽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컴퓨터 방에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설거지거리만 늘어나 있지 리모컨의 위치조차도 바뀌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와, 대단하다. 아내가 여행 간다거나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기분 좀 좋죠. 그쵸. 설레지. 설레겠다. 게임하기 전에 목욕제게 싹 하고 딱 앉아서 사발면 준비하고 이게 게임 안 해본 분들 이해 못할 텐데 이렇게 패드 있잖아요. 그런 걸 켜놓고 옆에는 단톡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은 또 있거나 컴퓨터 안에서 단톡방이 이것도 열려. 해야 돼,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거 껴. 오디오도 해야 돼. 그 오디오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단톡방에 하루 종일 그리고 이걸로 하루 종일 심지어 뭐 교통 어디가 막히나 중계도 해주면서 무슨 이슈가 있네 막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가요. 자, 화장실 좀 그러면 화장실 갑시다. 화장실 타임. 화장실 타임. 화장실 타임. 이게 뭐 있냐면 화장실 타임하고 담타가 있어. 자 담배 한 대 피러 갈게요. 그러면 아, 둘이 너무 공간 교류를 많이 하신다. 저한테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뭐라 그래야지? 막 클럽 테이블도 잡아줄 테니까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맨날 나가서 놀았어요. 맨날 나가서 놀았어요. 이 정도 집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친구들 안 만나? 그러니까 안 만난대요. 귀찮대요. 나는 안 게임해야 나가면 되는데 좋지 않아? 나는 게임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했으니까 솔직히 결혼했는데 맨날 결혼하기 전처럼 클럽을 가고 막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100% 하라는 게 아니라 한 30%, 50% 정도 하면 돼. 거의 한 10%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을 놓치지 않아요. 다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TV보다 뭐 제주도다. 제주도 가고 싶다. 가. 가. 비행기표 해줄게. 빨리 누구한테 전화해봐. 저랑 같이 여행 잘 가는 친구. 빨리 걔한테 전화해봐. 막 이러고. 그게 정말 아내를 위한 걸까? 그건 아니지. 자기를 위한 거지. 나의 시간을 위한 거. 그치. 게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이거예요. 네. 내가 게임 시간을 줄이지 않는 대신 네가 원하는 걸 더 해줄게.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그거 더 사주도록 노력해줄게. 아니면 여행 더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여행 더 가고.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닌데 맞아. 물질적인 거를 바라는 게 아닌데 남편은 뭔가 시간이 틈이 생기면은 이제 게임하기 바쁘니까 저랑의 대화는 별로 없고. 진짜 중독이다. 그래, 중독 많네요. 근데 어찌 보면 다른 이제 남자들은 아침에 주말에 조기 축구를 한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낚시를 간다거나 뭘 하러 가는 대신 저는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건전하게. 적당히만 하는 거 축구가 뭐래. 낫지 않겠어? 축구가 낫죠. 차라리? 한식 돌아오니까. 몸에도 뭔가 좀 몸에도 좋지. 건강하잖아. 몸을 좀 움직여야지. 오빠는 약간 주의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랑만 있으면 행복해. 우리는 한 공간에 있잖아. 한 공간. 약간 이 주의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죠. 같은 공간인데 딱 눈 돌리면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게임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정신을. 지금도 뭐 밖으로 내보내려고만 하는데 뭐. 결혼 전에도 이렇게까지 게임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에 미쳐 있는지는 몰랐죠. 좀 제가 아, 그치. 연애 저런 때는. 것도 알고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일 해야 되는 게 있고 주마다에는 퀘스트가 있으니까 일주일 여행 가보면 티 나요. 하루 이틀은 게임을 뺄 수 있지만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 일주일을 불안해해. 게임에 접속을 안 한다? 대리로 맡기지 않는 한 힘들어요. 근데 저분들이 연애를 짧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사귀셨으면 어느 정도 성향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르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 맞아, 몰랐어. 어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나 진짜. 아니, 이게 보니까. 예, 이게 딱 진짜 빠삭! 이론. 제가 오빠 나와 이러면 그게 어떤 판이든 친구들이 진짜 이 판에 나가면 어떡해? 뭐 맞아. 해도 컴퓨터를 끄고 그냥 나오고 그리고 같이 안 사니까 뭐 잘 자 이러면 자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집에서도 늘 나한테 잔다 그러고 게임을 했던 거고. 그렇지.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맞아. 제가 오빠한테는 항상 모든 걸 배제하고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순위는 게임이었고 그러네요. 충분히. 나는 그냥 옆에 두면 좋은 인형?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 커졌지. 네, 절대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 안 느끼게 해주려고 열심히 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 이제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힘든 일 안 시키고 뭐 하게 해줬다고 뭐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진짜 뭐 본가에 살면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개보고 이제 외동아들로 자랐다 보니까 그런 걸 일체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래서 와이프가 집안일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다 하고. 그럼 게임만 좀 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남편이 잔소리도 없고 성격도 유하시고. 게임 줄이면 성격 변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민해지고 못하니까. 금단현상. 주말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토요일 하루 정도는 애견 카페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오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와이프 쉬라고.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이거 반박할 거 있어요. 반대. 이것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아이랑 만약에 1시간을 놀아줘요. 이런 놀이를 하자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은 너 하고 싶은 거, 1시간은 나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아이를 알겠어. 그러면 막 1시간은 진짜 엄청 열성적으로 놀아줘요. 그러고 나면 시간 되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빠 차례 이러면서 자기는 컴퓨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옆에 가서 강아지들이랑 놀고 기다려요. 딸내미가 아까 다행이네. 알아요. 저는 충분히 게임을 중간에 꺼도 된다는 거. 물론 자기 승부의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거 한 번 시작하면은 3판은 무조건 해야 돼 엄마. 이렇게. 어머 딸까지 세뇌를 시켜놓은 거죠. 세뇌 교육 시킨 거네. 그러니까 저는 한 집에 있는데 따로 있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외로워. 제가 먼저 이제 말을 막 걸죠. 오빠 오늘 거기 미팅 간 건 어땠어? 근데 뭐 게임하면서 대답을 하니 정신없지. 맞아. 저도 질문하다 한계가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눈을 봐야지. 맞아. 대답을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없어지고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마치 그치. 그냥 당연한 부부가 된 기분? 이제 오빠도 아는 게 제가 참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한 번 결정을 딱 내리면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더 반복이 되면은 솔직히 저는 견딜 그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죠. 거기까지 말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참는 거죠. 그럴 수 있네. 많이 참았네 아내분. 저 최악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애로부부에 나오셨네. 그런 거야. 반대로 네. 남편분도 서운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야. 저는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이 엄청 행복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돼요. 난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너의 모든 걸 사랑해. 진짜 그래요. 네가 뭘 해도 나는 다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게임만 하게 해줘 이거야. 꼭 마치 오빠가 좋아하는 걸 반대하는 나는 되게 나쁜 사람 같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이기면 일주일에 3일 6시간 이렇게 해서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래. 좋다. 저것도 좋다. 제가 이기면 게임방을 꾸며줬으면 좋겠어요. 게임방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와. 그냥 책상만 있는 방이라서 개방에 저랑 같이 있거든요. 어렵긴 어려워 사실. 진짜. 근데 있잖아, 막 싸움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저렇게 온화한 말투로 계속 게임만 해. 그것도 진짜 되게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너무 고역일 거야. 고역이죠.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맞아, 친구하고 약속을 맞아. 잡고 이러는 것도 그만큼 관심과 무엇이 있을 때 시간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남편은 지금 결혼 전에 생활이랑 너무 똑같이 하시고 그냥 너무 공기처럼 있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조만간 결단 내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부인에게는 정말 그 돌고 돌아온 결혼인데 아무 의미가 없죠. 껍데기랑 같이 사는 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내분이 뭐 3시간, 뭐 6시간 하게 해줄 게 아니 가감하게 그냥 지우셔야 돼요. 이 중독은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게임은 1시간, 아예? 2시간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오늘 2시간만 해야지 하다 보면 12시고 금방 1시 넘어가 그냥 가감하게 그냥 컴퓨터를 치워. 그냥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 게임에 그냥 파시던 뭐든 지우시고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뭐 캠핑이나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지금 두 분이 이제 TV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내분이라면은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야 돼.
나랑 살래? 이거 컴퓨터 치울래? 근데 이제 남편분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우니, 맞아. 내가 술을 마시니, 내가 축구 해가지고 내가 도박을 뭐, 하니, 나한테 있는 유일한 취미고 내 스트레스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진경 씨가 얘기한 부분이 중독 환자분들한테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모험 답안 같은 자기 합리화거든요. 게임만 안 하면 너무 좋은 분이다. 똑같아요. 술만 안 마시면 너무 좋은 분이고 맞아, 도박만 맞아. 안 하면 너무 좋은 맞아, 사람이에요. 맞아. 뭐 그거 동일시 시키기에는 사실 남편분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기 때문에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게임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에러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무조건 아내 편입니다. 게임 지우세요. 자, 아내. 저도 이지 씨 아내분의 손을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드리는데 조건이 일주일에 6시간이 아니라 게임을 지우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중독된 게임 그만두십시오. 중독된 게임 그만. 아내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네 오늘. 자,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아내 이지희 씨가 에러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녹화하시고 내가 이겼을 것 같아, 네가 이겼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했어요. 다 제가 질 것 같다고. 내기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내기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예 빵표 오빠가 나오게 되면은 6회 후에만 게임을 그러면 마음편 아니겠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어. 5대 0으로. 진짜요? 게임할 때마다 한 번씩 딱밤 약속 아빠랑 한번. 야.